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드물지 않게 걸리는 자궁질환 중에 하나인 다낭 난소 증후군, 특히 생리불순을 교정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자궁 내막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다낭 난소 증후군의 정의와 증상, 자세한 진단 기준까지 알아봤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치료법 그리고 관리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성은입니다. 네, 교수님 다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마무리를 해서 얼른 치료법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낭 난소 증후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증상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질병 자체가 대사 이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중 감소, 식이 조절, 운동 등의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증상에 따라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설명해 드렸었던 3가지 진단 기준이 있었죠. 네,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 그리고 불규칙한 생리, 그리고 초음파상에 보이는 다낭 모양, 이렇게 3가지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기준에 따라서 치료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에 대해서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거나 털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제모 등의 방법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낭 모양을 가진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난포를 다 파괴시킬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많이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생리인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면 내막에 있는 세포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더 심한 경우에는 자궁내막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적인 생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생리 주기가 1년에 9번 이내로 있다면 마찬가지로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치료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생리불순 교정법은 크게 보면 생리를 규칙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임신을 할 것이냐의 2가지 길로 나뉘는데요. 생리를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체중 감소, 식이 조절 같은 생활 습관 교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리 유도를 위해 여러 가지 약물을 써볼 수는 있지만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에 일정 기간 약물을 끊었다가 생리가 아예 끊기면 약물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정 목표가 임신이라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될까요? 자연적으로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배란 유도제를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배란 유도제로 충분하다면 그냥 약물 복용만으로도 배란 날짜를 맞춰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배란 유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난포를 자극시키는 주사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낭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시험관 임신 준비를 할 때에도 적은 자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난자가 채취가 되어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생길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교정 과정이 사실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래 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종종 어른들이 애 낳으면 생리주기가 돌아온다, 생리통이 좋아진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하잖아요. 그냥 치료하지 않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걸까요? 주로 환자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보다는 같이 온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애를 낳아야 좋아지죠 입니다. 일단 배란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위해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야 하거나 그래도 안 되는 경우 난포를 자극시키는 주사를 써서 임신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낭난소 증후군 자체가 난임의 원인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난임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리가 불규칙적인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에도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제 환자들 중에는 10대에도 자궁내막 증식증과 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 변화 때문에 비만이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 생리가 불규칙한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꼭 교정을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무시할 수 없는 질환, 다낭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은 단기적인 치료로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생리불순의 경우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방치하면 자궁 내막 증식증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일상생활에서 계속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면서 자궁 건강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